정밀 폭격과 신속한 타격 작전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국을 비롯한 다국 적군의 핵심 전력은 공군이었다. 하지만 세계 최강 공군력을 갖춘 미국도 이라크 군방공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다국 적군 이공습을 앞두고 이라크군 레이더부터 파괴한 이유다. 투입된 무기가 대레이더 미사일이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정 레이더가 가동되는 특성을 이용한 무기다. 하늘을 감시하는 레이더는 어떤 형태로든 전파를 발산하게 된다. 이를 역추적하면 레이더 위치를 파악해 공격할 수 있다. 전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대레이더 미사일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어금 45수라 이쿠다. 어금 45는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을 영습하던 미 해군과 공군 전투기를 위협하는 러시아제 SA-2 지대공 미사일 유도용 레이더 파괴에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사거리가 10에서 40km에 불과했고 탐지 범위가 넓지 않아 운용의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에 미군은 1980년대 중반 새로운 대레이더 미사일인 어금 88 함을 실전 배치한다. 한국 공군도 운용 중인 함미사일은 정 레이더 시스템을 탐지해 파괴하는 능력을 한층 높였다. 적이 레이더 전파 가발신되는 곳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은 탄두 부분에 장착된 고정 안테나와 탐색 장비에 의해 작동한다. 연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고체 연료와 로켓 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사거리가 90km에 달해 먼 거리에서도 적 리더를 공격할 수 있다. 최대 소포도 기존보다 50% 가까이 높아져 공격에 소요되는 시간도 1미사일은 1986년 미군의 리비아 시드라만 공습에 처음 투입됐다. 당시 미군은 리비아가 지중해 연안에 설치한 레이더 의한 미사일을 발사해 리비아군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1991년 1차 걸프전에서 미군은 1미사일을 대량 투입해 이라크 군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후 코소보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에도 사용됐다. 레이더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기술도 진화하는 모양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지상 레이더를 끄는 것이다. 레이더가 멈추면 전파 발신도 중단되므로 대레이더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이 같은 회피 기술을 극복하기 위해 지상 레이더 가작동을 멈춰도 전파 발신 위치를 기억해 공격하는 어금 88이 미사일이 생산되고 있다. 어금 88, 이는 관성 항법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 후에도 적지 상 레이더나 미사일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정밀 타격한다. 레이더 파괴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 레이더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한 미사일은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 공군의 주력 무기로 당분간 계속 운영될 전망이다. 공중에서 발사해 하늘에 떠있는 적을 제압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비행기를 이용한 공중전이 벌어진 이래 강력한 위력을 지닌 항공기 공격용 무기는 세계 각국 군대의 핵심 과제였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은 연합군 폭격기를 파괴하기 위해 엑스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다. X4는 조종이 간편하고 파괴력이 강했지만 유도 과정 등에서 기술적 문제가 적지 않아 실전에 투입되지 못한 채 패전을 맞이했다. 하지만 X4의 개념은 미국으로 건너가 AIM-9 사이드 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기반이 됐다. 1956년 실전 배치된 AIM-9 사이드 와인더는 미국제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는 공대공 미사일 분야의 스테디셀러다.
유럽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에서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무기 다적기가 방출하는 적외선이나 열을 감지 추적하며 기소 부분에는 적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쓰이는 탐색기와 비행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날개가 있다. 뒷부분에는 방향 안정을 위한 꼬리 날개가 장착됐다. 튼튼하면서도 단순한 구조 덕분에 기술적 신뢰성도 우수하다. 개발 초기엔 적외선과 열을 가장 많이 내뿜는 엔진 배출구가 설치된 적기에 후방만 공격이 가능했으나 1977년부터 생산된 AIM-9 L형부터는 기수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발생한 미세한 열을 감지하는 센서를 장차 적기 앞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현재는 최대 사거리가 30여 킬로미터로 늘어난 AIM-9 X형이 운영. 사이드 와인더는 1950년대 이후 벌어진 대규모 전쟁에서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드 와인더에 격추된 항공기가 271대에 달할 정도다. 1958년 중국이 대만의 진먼다오를 포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국 대만 강공중전에서 대만 공군 F-86 전투기는 미국이 지원한 사이드 와인더에 힘입어 F-86보다 성능이 우수한 중국 공군의 미국 17 전투기 10여 대를 격추했다. 1982년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충돌한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 해군의 시리어 전투기는 아르헨티나 공군 미라주 전투기에 비해 공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지만 시헤리어는 미국에서 공급한 최신형 사이드 와인더를 사용 아르헨티나 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영국군의 포클랜드 제도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도 베트남 전쟁과 1~2차 걸프 전쟁, 코소보 전쟁 등에서 사이드 와인더를 운영했다. 한국 공군은 1960년대 미국에서 F-4D와 파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사이드 와인더를 함께 운용해왔다. 이후 KF-16, F-15K 파-50 전투기가 잇따라 배치됐지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언제나 사이드 와인더를 사용할 정도로 한국 공군은 사이드 와인더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해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도하에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도 장착될 가능성이 높아 2030년대에도 공군 일선 부대에서 계속 운용될 멀리 떨어져 있는 적 항공기를 먼저 포착해 파괴한다. 1950년대 공대공 미사일이 처음 등장한 이후 적기가 아군 항공기에 가까이 접근해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은 세계 각국 공군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사이드 와인더를 비롯해 사거리가 수 km에 불과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는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 등 군사 강국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적기를 격추하는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등장한 무기가 미국제 AIM-120 암람이다. AIM-120 암람 미사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 공군이 얻은 교훈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미 공군은 F-4 전투기에 AIM-7 스페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실전에 사용했다. 레이더를 목표물에 조준해 반사되는 전자파를 추적하며 날아가는 AIM-7 스페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길어 미 공군의 기대를 받았으나 불발 되는 미사일이 많았다. AIM-7 스페로 미사일의 성능에 불만을 느낀 미 공군은 1976년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1991년 AIM-120 암람 미사일을 선보였다. AIM-120 암람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도 방식이 다양하다는
초기에는 전투기의 레이더 지령을 받지만 빈 단계에서는 환성 유도 방식으로 적기에 접근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사일에 내장된 자체 레이더로 적기를 추적해 요격한. 덕분에 아군 전투기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적기의 반격을 피해 신속하게 전장을 이탈할 수 있어 조종사 생존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AIM-120 암람 미사일은 A형부터 C4형 초반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해량을 거듭했다. 사거리는 50에서 65km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탄도와 탐지 및 전자장비 대전자전 능력 등 미사일의 비행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하지만 C형부터는 소프트웨어와 연비를 개선해 사거리가 100km를 넘었을 정도로 연장됐다. 최신형인 C7형은 전파 방해에 대항하는 능력을 갖췄으며 전자기파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전자적 보호 기술이 적용됐다. 사거리도 120km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공군 F-22와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 F-16은 물론 미 해군과 해병대 파-18 전투기에서도 운용 중이며 미국제 전투기를 구매한 서방 국가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한국 공군은 1990년대 미국에서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AIM-120 암람 미사일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0년대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우유 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려 공군은 F-35E가 실전 배치된 이후에도 당분간 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공군 정밀 유도무기 가전시 목표량의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감때마다 지적받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공군 정밀 유도무기 기종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정밀 유도무기 17종 가운데 9종이 전시 목표량인 31치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GB는 21g 어금 65, D는 6일 GGBU 31화. AIM-122C5와 AIM-120C7은 11일치로 각각 전시 목표량의 크게 미달했다. 전쟁 상황에서 미사일이 부족해 작전 20일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에서 항공기 구매 비는 총 9조 6,962억 원으로 정밀 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1조 5,165억 원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군은 2년 전에도 국정감사에서 정밀 유도무기가 부족한 점을 지적. 당시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 유도무기 인지 비유 24kg GB JDAM의 작전 가능 일수는 3에서 11에 불과했다.